안녕하세요.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4강 외부 은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죠? 요새 참 시기적으로 그런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 좀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생명 가능 지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생명 가능 지대는 바로 어떤 거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별의 질량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달라지게 되고 폭도 달라지더라.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시간에 어떤 거 들어갈 거냐면 외부 은하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외부 은하는 뭐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외부 은하를 갖다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자, 사실은 처음에 우리는 우주를 그냥 우리 은하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갖다가 외부 은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안드로메다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안드로메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외부에 있는 은하인데 예전에는 이걸 갖다 우리가 은하라고 생각을 못하고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어요. 성운. 자, 성운은 자 티끌이나 수나 헬륨 같은 것들이 뭉쳐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 얘기하고요. 이런 성운들은 이제 우리 은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우주를 그렇게 크게 본 게 아니었던 거죠.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는 그냥 성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운 속에 이제 한두 개의 별이 있어요. 별. 자, 별이 있는데 별. 이거 사이드 지식인데 이 별들의 밝기가 변하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병광성이라고 불러. 광도가 변하는 별이다. 광도가 변하는 별, 병광성. 자, 근데 이 광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주기적으로 변해.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마치 이렇게 심장이 뛰듯이요. 그죠? 심장이 뛰듯이. 자, 이러한 병광성을 우리가 맥동 병광성이라 그래. 맥동 병광성. 혹시 좀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맥동 병광성. 그런데 이 맥동 병광성의 주기가 있잖아요. 밝았다, 다시 밝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맥동 병광성의 주기가 길면 길수록 실제로 어떠냐면요. 광도가 큰 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광도가 큰 별이다. 주기가 길수록 광도가 큰 별이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자, 광도라고 하는 건 바로 뭘 의미할까? 절대 등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운 속에 들어있는 병광성, 맥동 병광성의 병광 주기를 측정을 해서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진짜 등급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진짜 등급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곱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잖아. 그래요. 이제 비교하게 되면 어떨까? 거리를 알 수 있잖아. 까먹으셨어요? 자, 거리 지수. 워낙 중요하니까 하나 적고 갈게. 거리 지수. 자, 거리 지수라고 하는 건 거리를 알려주는 거였었는데 어떻게 구했었냐면 곱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까? 그걸 거리 지수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거리 지수가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고 거리 지수가 작을수록 가까운 별이다. 거리 지수가 0이면 10파섹이었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의 사이즈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외부 은하를 알게 됐다. 우리 은하 바깥에 외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은하가 있는 걸 알게 됐다. 요거예요. 자, 요걸 갖다 이제 처음에 밝혀준 분이 누구냐 하면 허블이라고 하는 분이야. 허블. 자, 요 이름만큼 좀 기억을 합시다. 허블. 그래서 허블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는 우주의 크기가 커진 거죠. 우리 은하가 요만했었는데 외부에도 어마어마한 은하들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부 은하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허블은 외부 은하를 발견을 하고 이제 은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그죠? 은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은하를 갖다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허블의 은하 분류는 첫 번째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형태, 모양이라고 할까? 모양에 따른 분류다, 형태. 그죠? 뭐 예쁘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좀 뭐랄까, 좀 어글리한 것도 있나? 뭐 됐죠, 그죠? 뭐 예쁘다, 어글리다 모르겠고요.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 거야. 형태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어떤 형태냐면 타원 모양이에요, 타원 모양. 타원 모양인 은하가 있더라. 이름을 타원 은하라고 붙이자. 우리 지구학은 되게 어때요? 심플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핵이 있고, 핵에서 이렇게 팔들이 뻗어나와. 나선팔들. 나선팔. 그거를 나선은하라고 볼게. 나선은하. 이렇게 또 분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그지? 생긴 모양이 집어때려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야.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제 얼굴? 아니, 그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은하를 뭐라 그러냐면, 자, 규칙이 없다, 불규칙 은하라고 부를게요. 자, 첫 번째, 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했다. 자, 타원 은하, 타원 모양이구나. 어렵지 않죠?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있구나. 불규칙 은하는 아이고 불쌍해라. 생긴 게 어떤 규칙성이 없구나. 이런 은하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누구냐면 나선 은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나선 은하를 좀 관측을 해보니까 요 나선팔들이 핵에서 뻗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핵에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물 같은 것들이 보여요. 별들의 집합들이. 자, 그래서 막대에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핵에서 나선팔이 뻗어 나오는 경우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부를게. 정상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 자, 핵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였다. 막대에서 뻗어 나오는 걸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할게요. 이 중에 많은 건 누가 더 많냐면 정상 나선 은하가 좀 더 많아요. 정상 나선 은하가 좀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거야. 자, 어쨌든 크게 형태에 따른 분류는 몇 개다? 3개다. 타원 모양이다. 타원 은하. 두 번째는 나선 은하구나. 세 번째는 불규칙 은하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이제 타원 은하를 갖다 한번 보니까 타원 은하도 타원인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타원인 정도. 자, 우리가 타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 타원 이렇게 됐지, 그지? 이런 걸 타원이라고 부를 거고요. 긴 지름과 이렇게 짧은 지름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긴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짧은 반지름을 B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잖아. 그죠? 역시 그것도 사이드 얘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타원인 정도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편평도라고 부를게. 편평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편평도. 편평도, 편평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편평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긴 반지름 A. 에서 긴 반지름에서 이렇게 짧은 반지름 뺀 값을 갖다 편평도라고 불러줄까. 편평도. 자, 근데 예를 들어 A와 B가 같다면, 그죠? A와 B가 같다면, 오케이. 편평도 값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그러면 0의 값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B가 극단적으로 작아서 말은 예를 들어 0이라고 친다면 A분의 A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평도 값이 0이라고 하면 완전한 구야.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완전한 구가 되고, 편평도 값이 1이라면 이거는 평면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타원인 정도를 편평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평도에 따라 나누게 되고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 타원 은하를 2라는 기호를 써서 편평도를 보통 2라 그래요. 2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0부터 7까지로 나누게 됐다. 자, 이때 이 0이라고 하는 건 어떻죠? 그렇죠. 거의 완벽한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구가 되고, 그 다음에 7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된다? 납작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편평도로서 나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제로가 9형이고, 7로 갈수록 평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나선 은하는, 자, 나선 은하. 옆으로 뺄까요? 나선 은하. 자, 이렇게 핵이 있고, 핵에서 뭐가 뻗어 나오냐면 이렇게 나선팔이 뻗어 나와요. 이렇게 나선팔들이 뻗어 나오게 되는데, 핵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없을 때는 정상 나선 은하. 핵에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구조가 있고, 이렇게 막대에서 나선팔이 뻗어 나올 때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이 핵의 크기와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핵의 크기를 가지고 나눌 거야. 그래서 핵이 크면 클수록 A, 핵이 작으면 B, 더 작으면 C로 나눌게요. A, B, C. 자, 그래서 A일 때는 핵이 큰 게 되고, B, C로 가면서 핵이 작아진다. 자, 근데 이제 핵이 크다라는 건 이 안에 많은 별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핵들이, 자, 그 별들이 끌어당기는 중력이 세니까 팔도 잘 감기게 돼요. 그래서 자, A일 때는 나선팔이 많이 감기게 되지만 중심을 향해서, C일 때는 좀 느슨하게 풀어진 형태.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상 나선 은하를 SA, SB, SC라는 기호를 쓰겠다. 자, SA는 바로 뭐가 된다? 핵이 크고 나선팔이 중심을 향해서 많이 감겨 있는 형태. SC로 가면 핵이 작고요. 나선팔이 느슨하게 풀어진 형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막대 나선은 뭐가 있다?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으니까 SB라고 우리가 붙일게요. B. 자, SB라고 붙이게 되고, 이 B를 갖다 우리 뭐라고 생각한다? 바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A, 그 다음에 SB, B, SB, C.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A일수록 핵이 크고 나선팔이 잘 감겨 있다.
그러니까 정상 나선은하 막대 은하의 차이점은 뭐 정도? 바가 있냐 없냐, 막대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불규칙 은하는요, 뭐 형태 자체가 없어요, 규칙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겠다, 그죠? 불규칙 은하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허블은 자 우리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통해서 외부도 은하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했다. 타원, 편평도로 분류했고요. 나선 은하는 나선이 나오는 곳이 핵인데 핵이냐 막대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죠?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 세 번째 형태는 불규칙 은하로 나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이 은하들은 쭉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HR도 할 때 배웠었어요. 그죠? 주계열성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 뭐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초고성도 있었었고 백색 외성도 있었을 거야. 또한 뭐 배웠었냐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졌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 이런 건 이제 배웠었잖아. 그지? 자, 타운은하를 관측을 해봤어요. 타운은하를 관측했더니 타운은하는 붉은색의 별이 상대적으로 다른 은하보다 많은 거예요. 자, 붉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적색 거성으로 좀 많이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운은하의 특징은 여기다 적을까요? 오케이, 늙은 별이 좀 많은 거야. 다른 은하에 비해서. 이해되시겠죠? 늙은 별이 많고 그 다음 성간 물질을 쭉 보니까 성간 물질 자체가 거의 없어. 근데 성간 물질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성간 물질이 있으셔야만이 이 성간 물질이 뭉쳐서 어떻게 돼? 새로운 별이 탄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별의 탄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타운은 주로 늙은 별이구나. 그래요? 늙은 별. 자, 늙은 별이고 성간 물질이 거의 없구나. 자, 늙었으니까 탄생은 좀 없지 않을까? 어떤 도시가 있는데 나이 드신 어떤 노인분들만 계시면 뭐 새롭게 태어난 아이 거의 없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늙은 별이고 성간 물질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비교해서 이 불규칙 은하를 보게 되니까 상당히 이건 어떻죠? 푸른색 별이 많아. 자, 푸른색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치? 젊은 별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젊은 별이 많다라는 건 부수적으로 당연히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 성간 물질이 많다 이런 얘기야. 성간 물질이 많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순간에도 막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고 이런 게 많이 관측이 된다 이런 얘기야. 되셨죠? 자, 두 개의 차이점 다시 한번.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비교해 보면 타원 은하는 늙은 별이 많다.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이 많고, 자, 그 결과 타원 은하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불규칙은 성간 물질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늙은 별이 좀 붉은색이잖아. 그 다음 젊은 별은 좀 푸른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색깔을 가지고 뭘 따졌었냐면 표면 온도를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얘는 표면 온도가 좀 낮은 별이 많은 거고, 이건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많지. 이해되시죠?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많은 게 타원 은하,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많은 게 불규칙 은하. 두 개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표면 온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했었냐면 색지수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색지수. 그래서 이 늙은 별일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색지수가 어떨까? 크다라고 표현할게. 됐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다른 은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색지수가 큰 은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불규칙 은하는 뭐라 그럴까? 자, 온도가 높아서 푸른색들이 많았잖아. 그치? 색지수가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색지수가 작은 은하.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이제 남은 건 누가 있다? 나선 은하다. 나선 은하. 나선 은하는 어떠냐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핵이야. 핵. 그 다음에 여기는 나선 8이에요. 근데 핵과 나선 8이 약간 좀 어떻지? 다른 특징을 갖게 돼. 자, 핵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요. 핵 자체가 일단 좀 둥근 형태, 막대 모양이지만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핵을 보게 되면 핵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오케이. 여기는 늙은 별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늙은 별. 즉,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 됐죠? 그래서 핵은 좀 상대적으로 색지수가 큰 영역이 되는 거야. 붉게 보여요. 상대적으로. 오케이. 그거에 비해서 나선 8은 아무래도 젊은 별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젊은 별이 많다. 색지수가 어떻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로 갈까? 성간 물질로 갈 건데, 성간 물질도 뭐 동일한 원리겠지. 그지? 그럼 핵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늙은 별만 있으니까 성간 물질은 그렇죠?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선 8에는 뭐가 많다? 성간 물질이 많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선 은하는 자, 중심 부분은 좀 붉게 보이게 되고 팔 부분은 나선팔이잖아요. 그죠? 약간 푸르게 보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허블은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리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겨서 어떤 거로 갈 거냐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은하를 알게 되고, 은하를 이제 관측을 쭉쭉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갔어? 자, 그런데 은하를 쭉 관측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렇게 허블이 분류했던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을 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문,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떨까?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그죠? 쭉 은하들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여러 영역으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파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고, 감마선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X선, 자외선, 적외선, 모든 망원경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 좀 뭔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은하들이 이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특이 은하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아요? 특이 은하. 자, 그럼 특이 은하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가 있어. 이걸 전파 은하라고 그렇게.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은하가 방출하는 전파 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하나의 은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은하가 전파를 내는 거에 비해서 수백, 심지어는 수천, 심지어는 수만 배의 강력한 전파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어마어마한 전파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전파 은하라고 부른다. 강력한 전파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허블의 모양에 따른 분류로 가게 되면 형태 자체는 좀 어떤가 했더니요. 거의 대부분이 타원 은하예요. 전파 은하로 관측되는 건 주로 타원 은하다. 뭐 하나 꼭 암기해 둘 거. 주로 타원 은하가 되고. 자, 전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중심 핵으로부터 전파가 쭉 나오는데, 자, 중심 핵에서 물질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와요. 자, 이걸 우리 뭐라 할 거냐면 Z라고 부를게, Z. 자, 그 다음에 로브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로브 Z. 이제 이 Z의 양 끝에서 이 어마어마한 길이 걸랑이요. 강력한 전파가 나온 로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자, 이렇게 전파 영역에서 관측했을 때 이런 형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시험 문제들은 뭐 아시겠지만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으로 꼭꼭꼭 확인을 해둘 것. 이해되시죠? 전파 하나, 이게 전파 하나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세이퍼트라고 해요. 세이퍼트 은하가 있는데 이 세이퍼트가 사람 이름이야, 이게. 세이퍼트라는 분이 발견한 은하예요. 자, 일단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중심 핵이 다른 은하에 비해서 엄청 밝아요. 중심 핵이. 중심 핵이 엄청 밝다. 핵이 밝다. 그렇죠? 은하 전체에 대해서 이 중심 핵이 차지하는 광도가 엄청나게 크고 주로 나선 은하야. 주로 나선 은하에서 관측이 된다. 조심할 건 중심 핵이 어떻다? 밝다. 은하 전체 광도에서 중심부가 차지하는 광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어떻다? 강력하다. 이런 얘기야. 자, 또한 자, 은하 핵을 중심에 두고 별들이 빙빙 돌게 돼요. 돌게 되는데 이 별들의 회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렇죠? 자, 우리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잖아, 그죠? 이때 원자핵과 가까운 데를 돌 때를 아마 안정 상태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들뜬 상태가 돼. 그렇죠? 지금 원자핵에서 먼 궤도를 돌 때는 그러다가 높은 궤도에 낮은 궤도로 떨어질 때. 됐죠? 그죠? 이때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높은 데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듯이 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빛. 됐죠? 그죠? 빛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빛들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될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효과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됐죠? 그죠?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보인다? 푸르게. 멀 때는 어떻게 보인다? 붉게. 기억나시죠? 그죠? 그걸 우리는 적색편이 청색편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핵을 중심에 두고 엄청 빨리 돌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다 보니까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회전 속도의 차이가 큰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소가 빛을 방출하는 선을 수소 방출선이라고 불러요. 이 수소 방출선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나타나는 거야. 다른 나선 은하에 비해서. 자, 꼭 기억한다. 수소 방출선의 폭이 넓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은하가 있다. 이게 바로 누구다? 세이퍼트 은하. 다시 한번. 중심부의 광도가 다른 은하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 수소 방출선의 폭이 되게 넓다.
주로 나선 은하들 중에서 자, 이런 것들을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특이은하 중에 하나인데 이름 자체도 은하라는 이름도 못 얻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퀘이사예요. 퀘이사. 자, 퀘이사라는 뜻이 준항성, 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퀘이사는 뭐처럼 보이냐면 별처럼 보여요. 자, 별처럼 보인다. 별처럼 보이지만 이건 바로 누구다? 은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별처럼 보여요. 하지만 거기서 내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있는 거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은하 하나가 내는 에너지보다 수백, 수천 배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별 하나가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건데 그 은하보다 강력한 수백, 수천 배 에너지가 나오니까 별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별처럼 보이는 이유는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야. 너무너무 멀리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멀리 있는 은하. 멀리 있는 은하. 자, 멀리 있다라는 건 어떻죠? 오케이. 자, 우리가 봤을 때 멀다라는 건 먼 과거에 태어난 은하다 이런 얘기니까 우주가 탄생한 우주 초창기, 초기에 생성된 은하예요. 자, 엄청나게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떨까? 그래,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주의 팽창 때문에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는 거야.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는 은하가 있더라. 이걸 이제 퀘이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다시 한번. 별처럼 보여요. 됐죠? 그죠? 보이는 이유는 너무 멀리 있고 별은 아니지.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멀리 있나?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 역시 퀘이사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부의 광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중심부의 광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중심부의 광도는 제일 클 거야. 중심부의 광도가 제일 크다. 자, 됐죠? 별처럼 보였어요. 그죠? 별처럼. 퀘이사. 그런데 퀘이사는 주로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워낙 멀리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은하인지 형태 분류는 좀 어려운 거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형태 분류가 어렵다. 이게 나선 은하인지 이게 타운 은하인지는 좀 불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퀘이사는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은하. 자, 아이고 판사를 여기다 했는데 자, 살짝 여기서 끌고 들어올게요. 여기다 네 번째, 그지? 자, 네 번째 이제 어떤 은하가 있냐면 충돌 은하가 있어. 충돌 은하. 충돌 은하. 자, 충돌 은하 여기다. 4번 충돌 은하. 자, 대부분의 은하들은 어떨까? 우주의 팽창 때문에 서로 멀어져요. 우주의 팽창 때문에 우주 공간이 팽창하니까 멀어지게 된다. 우주는 팽창을 하게 된다. 들어보셨죠? 우주의 팽창.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 빠르게 멀어지게 되고요. 은하들은 대부분 멀어지게 된다. 은하들은 대부분 우리로부터 멀어진 현상이 나타나. 은하들은 멀어진다. 우주의 팽창 때문에. 그런데 은하들끼리 너무너무 가깝게 있는 은하들끼리는 어떠냐면 만유인력으로 강력하게 중력적으로 묶여 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묶여 있는 거야. 한마디로 사랑하는 은하들이지.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는 은하들끼리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은하가 있다. 그걸 이제 충돌 은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충돌 은하. 우리 은하도 사실은 충돌 은하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현재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다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떻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이렇게 쭉쭉쭉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게 되면 가까워지죠. 무슨 편이가 있어? 적색이 아니라 그렇죠. 청색 편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앞으로 한 40억 년이 지나게 되면 두 개가 완전히 가까워지면 서로 겹쳐지게 돼요. 자, 이제 충돌이라 그래서 별이 충돌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별은 워낙 우주 공간이 넓다 보니까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은하가 가까워져서 이렇게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별끼리 충돌은 없다. 충돌은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쭉 모이면서 어떨까? 중력적으로 이제는 어떤, 그죠? 별들의 위치가 서로 달라진 거니까 둘이 어떻게 될까? 합쳐지겠지. 그래서 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거대한 타원 은하의 형태로 바뀔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두 개의 은하가 모이면서 은하 안에 있는 성간 물질 같은 것들도 뭉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또 역시 새로운 별들의 탄생도 아무래도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강은 뭐 24강 특별한 거 없죠. 뭐 쉬운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배운 거 우리가 좀 정리하면, 오케이. 외부은하입니다. 자, 외부은하를 알게 된 건 안드로메다 성운이죠.
성운에 있는 맥동 병광성을 통해서 주기가 길면 길수록 광도가 크다라는 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거리를 알게 됐죠. 깜짝 놀랐죠?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 은하 밖에도 외부 은하들이 있고 허브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바로 타원과 나선과 불규칙 은하다. 각각 은하에 대한 특징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요즘 특이한 은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전파 은하입니다. 주로 타원 은하 형태로 관측이 되고 나선 은하는 오케이 세이퍼트. 그 다음에 퀘이사, 충돌 은하. 여기까지 내용들 하나하나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진상에서 여러분이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4강 외부 은하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주의 팽창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빅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